남편의 외도를 직접 겪게 되면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별일 없이 잘 살던 우리에게 이렇게 심각하게 피해를 준 상간녀가 너무 싫으실 거예요. 복수라도 제대로 해야 속이 후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간녀에 대한 복수는 정말로 제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수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편안해지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복수를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우리가 상간녀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상간녀와 한바탕 전쟁을 잘 치러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남편의 외도를 겪고 나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항상 감정적인 상태에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상간녀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항상 전쟁에서는 감정적인 사람, 급한 사람이 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외도 사실을 알고 나서 상간녀에게 다짜고짜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서 따지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간녀가 고분고분 우리의 말을 잘 듣고 죄송하다는 이야기라도 하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오히려 자신이 뭘 잘못했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상간녀의 태도 때문에 더 큰 충격을 받고 하고 싶은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가 상간녀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의 감정부터 먼저 추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복수를 해야 내 마음이 후련하고 편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복수를 통해서 내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에 가깝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도 우리가 상간녀 복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남편의 외도가 있기 전처럼 안정적이고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적인 복수를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통쾌함에 가까운 감정입니다. 이건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편안하다라는 느낌과 많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편안하다라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우리 삶에서 감정 기복이 없이 반복되는 일상을 잘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편안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삶에서는 그 느낌들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죠. 반면에 통쾌함이라고 하는 감정은 복수가 끝난 그 시점에 잠깐 동안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통쾌함을 느낀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감정 기복이 없는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는 건 절대 아니죠. 이미 외도라는 건 과거에 일어나버린 사실이고 우리의 심리적인 고통은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남아있다면 안정감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수가 끝나면 허무함만 남는다라는 말을 많이들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통쾌함을 느낄 수 있는 것마저도 복수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나 가능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간녀가 잘못했다고 빌지도 않고 뻔뻔하게 나오면서 우리의 복수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게 된다면 통쾌함이라는 감정조차도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채 더 답답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감정 기복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편안함을 찾기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복수를 실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감정이 잘 추스려졌다면 먼저 복수를 하기 위한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우리 스스로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수를 한다면 복수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원하는 건 남편과의 당장 이혼이 아니라 일단은 상간녀와 남편과의 관계가 정리되는 것을 원하실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더 이상 상간녀가 남편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복수에 목적을 두어야 할 겁니다. 이렇게 목적을 분명히 하면 이제 우리 스스로가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내 감정도 추스르고 어떤 목적으로 복수를 할 것인지 정했다면 이제는 법적인 자문을 꼭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간녀에게 하려는 행동 때문에 우리가 더 손해를 보는 상황이 나와서는 안 되니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내가 상간녀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받았는데 저는 이 정도도 못해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법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피해자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전부 괜찮다고 용인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을 간과했다가 상간녀에게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일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감정을 추스리고 복수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손해보지 않을 만한 계획을 세웠다면 마지막으로 이 복수를 진행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직접 나서서 복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많은 상황에서는 상간녀가 법적인 소송을 하는 것 이외에는 따로 나서서 복수를 해야 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복수에도 우리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상간녀와 우리의 삶의 수준 자체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상간녀는 제 아무리 발버둥을 치더라도 상간녀라는 타이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본인 스스로는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남들에게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는
못하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남편과 부적절한 사이가 된 그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과 남편의 관계를 숨겨야 되거나 남들에게는 스스로 그럴 수밖에 없었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포장해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숫자로 표현해본다면 상간녀는 항상 마이너스의 상태를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없지만 우리는 이미 0인 상태이거나 플러스인 상태일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 플러스인 상태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굳이 우리가 마이너스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상간녀와 전쟁을 치를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면 말이죠. 상간녀에게 복수해주려는 노력과 시간을 오히려 우리에게 쏟는 경우가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감정부터 잘 추스리시고 필요한 복수라면 천천히 하나하나 신중하게 꼭 진행하셔서 상간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안정된 삶을 꼭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